김남길이 트레이닝복에 모자 거꾸로 쓰고 황제성과 먹방을 켰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라며 다 내려놨다더니 삼겹살에 불 올리고 입맛이 확 살아났죠. 머리까지 기른 모습에 황제성이 키 큰 주방 이모 같다며 한마디를 던져 웃음이 터졌습니다. 볶음밥에 비빔라면까지 폭식 모드로 달리며 지금 먹고 명절엔 안 먹으면 된다는 너스레도 나왔죠. 작품 들어가기 전 이런 치팅데이 여러분이라면 말릴 건가요? 아니면 같이 구워 먹을 건가요? 김수환이 스토킹에서 한명재 정용검을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팀장이 된 뒤 시청률 1위를 이끌었다며 자신 있게 말문을 열었고 본인 덕에 차이라고 치고 나갔죠. 프리랜서로 나간 정용검은 초반만 좋고 요즘은 별로라고 했고 한명재는 우리 빼고는 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직구를 꽂았네요. 그래서 나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며 선을 그으며 웃음을 남겼고 김구라와 김선우도 현장에서 놀랐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김수환의 직설을 프로의 소신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선 넘은 멘트로 보시나요? 자두가 미워하던 그 노래와 화해하겠다며 무대에 섰습니다. 로컬을 꿈꾸던 열정과 히트곡 사이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했고 망하자며 버틴 시간도 있었다는 고백이었죠. 하지만 데뷔곡 잘가를 부르는 순간 무대는 다시 그의 것이 되었고 올 어게인을 끌어냈습니다. 규현과 백재영, 코드쿤스트, 임재범까지 목소리가 지문이라며 경이롭다 응원했다는 얘기였죠. 이제 자두가 진짜 하고 싶던 로 무대까지 가도 될까요? 박나래가 마흔의 우울을 밀어내려 샤넬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39까진 괜찮았는데 마흔이 되자 마음이 이상해져서 나를 위해 질렀다며 주머니처럼 쓰는 수납을 자랑했죠. 가방에서 흑염소즙을 꺼내 체력이 좋아지고 낯빛이 달라진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두피 마사지기와 소도구까지 챙겨 관자놀이를 당기면 볼라인이 오른다며 직접 보여주자 제작진도 놀랐죠. 나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다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을 해줬나요? 박소연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마지막 녹화에서 임성훈의 눈물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폐지 소식을 4달 먼저 듣고도 26년을 지켜온 무대를 끝까지 책임지려 한 겁니다. 퇴사한 PD들까지 꽃을 들고 모인 그날 현장은 영화처럼 빛났죠. 클로징을 먼저 시작한 임성훈이 울자보니는 방송 끝날 때까지 버티고 내려와서야 무너졌다고 털어놨죠. 여러분이라면 그 엔딩에서 울음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방시혁과 RM이 경주 에이펙 CEO 서밋 개회식에 나란히 섰습니다. 행사 뒤 두 사람은 하이브 홍보부스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전을 살폈습니다. BTS 응원봉과 아티스트 영상이 채운 공간은 K-팝 산업의 무게를 현장에서 증명했죠. 무엇보다 RM이 K-팝 가수 최초로 CEO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기대를 키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만남이 에이펙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라 생각하나요? 장영란이 서동주의 신혼집 문을 열자 누가 봐도 부잣집 같다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50평 땅에 20평 집과 30평 마당을 더하고 벽을 굴려 모서리를 지운 설계라 한 공간처럼 넓게 보였죠. 어머니 서정희와 건축가 애인이 큰 아이디어를 보탰고 손길은 공짜로 받았다며 미소를 보였어요. 집값은 경매로 시세보다 20% 조금 넘게 낮게 샀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구조와 가격이라면 바로 입찰에 도전해볼 건가요? 안선영이 캐나다행 비행기에서 프레스티지 좌석에 앉자마자 표정이 굳었죠. 좌석은 좁고 칸막이도 없고 기재가 구형이라 충전 포트마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기대했던 럭키비키데이는 사라지고 대한항공 모닝캄까지 포기하고 싶다며 불만을 남겼습니다. 최근 왕빛나와 이지혜도 라운지와 좌석 구조 문제를 언급한 만큼 항공 서비스 논쟁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어떤 순간에 혜택보다 기분이 먼저라고 느끼나요? 산다라박이 하늘의 친구 이희철에게 첫 생일 인사를 전화로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에 갈 때마다 무지개가 비쳤다며 우리를 만나러 온 것 같다고 마음을 털어놨죠. 2살 터울로 7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사이라 그리움이 더 깊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38배 멈춘 그의 시간을 떠올리며 사랑에 또 올게라고 다짐했죠. 여러분이라면 무지개가 건네는 이 위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나요? 챔백씨가 엑소 완전체를 위해 SM 조건 전부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엔 대면으로 의지를 확인하고 9월엔 구체 합의안을 주고받으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연말 컴백을 믿고 12월 개인 일정도 모두 비워두고 최종 답만 기다렸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챔백씨 제외 팬미팅과 정규 앨범 공지를 보며 합의의 의중을 다시 묻게 됐네요. 그래도 끝까지 합의를 택한 만큼 우리가 바라는 엑소 완전체 무대는 가능할까요? 이수지가 32kg를 덜어 48kg가 된 몸으로 애견녀 뚜지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딸기우유 블러셔를 겹쳐 올리고 부은 얼굴을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뷰티 브이로그를 열었죠. 테토녀 루머는 그만이라며 테스트로 부케를 못 받고 간식은 고구마 말랭이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소품샵에서 머리핀만 챙기고 친구들과 홈파티를 즐긴 뒤 타로로 연애운을 묻는 순간 하트에 칼카드가 뒤집혔죠. 완벽히 바뀐 캐릭터와 생활 루틴 이수지의 다음 에피소드 어떤 얼굴을 원하나요? 윤진이가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자신을 꼭 닮은 첫째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공주처럼 챙김받는 딸을 보며 왜 할머니 집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다며 미소를 건넸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손녀와 카페 데이트를 즐긴다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옥 나가고 싶다를 연발하는 손녀를 흉내내며 빵집에 서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난리라며 자랑했죠. 여러분은 닮은 꼴 붕어빵 순간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민정이 20년 절친 최자와 최자로 돼서 소고기를 원없이 즐겼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투샷을 남기며 오래된 인연의 텐션을 그대로 보여줬죠. 이민정은 오늘 저녁 6시 공개를 예고하며 최자로도 출연을 직접 알렸습니다. 죽일놈 인트로를 소환한 예고까지 더해져 팬들의 밥심과 추억 버튼을 동시에 눌렀네요. 이 조합에 묵힌 썰과 고기 먹방 기대치 몇 점 주실 건가요? 이창섭이 솔라와의 열애설을 방송에서 단칼에 부인했습니다. 동갑이라 밥 한번 먹자며 번호를 물었지만 플러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뮤지컬 첫 무대라 긴장한 솔라를 다독이던 어깨 터치 영상도 응원이었다고 설명했죠. 서로 생일도 모를 만큼 사적 교류는 없었고 키스신은 농담 섞인 해프닝이었다고 못 박았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우정일까요? 시작일까요? 제이슨이 아들 준범 등원룩에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까지 올인했어요. 날이 풀리니 가을 옷 안 입으면 새 옷 그대로 플리마켓 보낸다며 코디에 불 붙였네요. 실제로 준범이 옷과 신발을 15,000원대부터 20,000원대로 내놓자 시작과 동시에 완판이었죠. 시즌 끝날 때마다 저렴한 플리마켓 열겠다는 말까지 던지며 랜선 이모 삼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예 옷 플리마켓에서 꼭 챙기고 싶은 아이템이 뭔가요? 조정석이 거미와 둘째 임신 기쁜 소식 전하고 오늘 비밀보장에 첫 등장합니다. 비보TV 애청자라 밝히고 송은이 김숙과 맞짱 토크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물들였죠. 청계산 땡이레코즈 닮은 꼴 이야기에 도플갱어냐며 포복절도하게 만들었고 완물왕궁에서 최애 캐릭터를 고르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납득이의 탄생이 오래된 연애 상담에서 왔다고 털어놓으며 소개팅과 사회생활과 육아까지 정석답게 해법을 내놓았군요. 11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사이드 B를 여는 그에게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의 조정석을 다시 보고 싶나요? 지드래곤이 에이펙 환영 만찬 무대에 K-팝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선다고 합니다. 21개국 정상과 고위 인사 앞에서 단독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에요. 그는 7월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홍보 영상 조회수는 이미 1,7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월드투어 중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준비한 무대라 기대가 더 커지는군요. 여러분은 정상들 앞 첫 곡으로 어떤 무대를 보고 싶나요? 지석진이 한강뷰집의 이상혁과 이미주를 불러놓고 주식으로 크게 올렸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숫자는 수익률 40이라며 살짝 뻥도 섞였다고 털어놨죠. 대신 10수년 돈 잃으며 배운 원칙으로 안전한 종목감을 귀띔하며 지금은 다르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미주가 왜 형 강의를 들어야 하냐고 묻자 주식은 파란 날이 더 많았기에 얻은 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여러분은 이러도 남는 원칙을 갖고 투자하고 있나요? 한고은이 드라마 끝나고 스트레스에 미국에서 머리를 싹둑 잘랐다고 털어놨습니다. 혼자 자르고 한국에 오니 샵에서 무슨 짓이냐며 혼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단발이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머리를 다시 짧게 자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죠. 나이 들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리가 번거로워지니 어른들이 짧게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이미지 변신으로 풀어본 적 있나요?